다음은 이제 두작의 와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와인인 클로생든입니다. 샴샹베르테 에세조입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 가격대가 600불대 왔다 갔다 600불 초반이고 좋은 빈티지는 3000불 넘어가요. 다음 소개해드릴 밭은 모르생드리 프리미엄 크루입니다. 두작은 이제 0.65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총 4개의 클리마에서 생산이 돼요. 루시오가 약 한 70% 베이스가 되고 플로소르브레, 그 다음에 미랑드, 그 다음에 샤이에레드 해서 총 4개를 블렌딩해서 만들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모르생드니 특유의 강건한 파워와 구조감, 거기에 이제 유연함이 적절히 어우러진 와인들이 생산이 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미니멈 숙성이 필요하고 최대 한 25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가격은 약 한 200불 정도 되고 이것도 역시 좋은 빈티지는 1000불대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매년 굉장히 뛰어난 수준급의 와인을 생산하고 제가 생각에는 두작의 와인들 중에 가격 대비 가장 와인이 분들을 위해서 여기 밭 이름이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밭을 풀메이크만 섞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떤 게 있냐면 포도밭 사이즈가 다 합해서 0.65헥타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걸 따로 나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시오가 약 한 7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포도밭은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와인들은 따로 만들기도 힘들지만은 예를 들어서 클로소르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맛이지만 나머지 샤이레나 이건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 섞어서 이름을 빼고 한 가지의 프리미엄 크루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랑크루하고 그랑크루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크랑크루죠. 이름을 어떻게 할 건데? 아, 큰 밭으로 가요. 프리미엄 크루야. 프리메이크로요? 응. 이런. 예를 들어서 샹베르땡과 지브리 샹베르땡을 섞잖아. 아니 지브리 샹베르땡 프리미엄 크루. 이 두 개 섞으면 프리미엄 크루예요. 그랑크루와 빌라지를 섞으면 뭐가 되게? 그렇지 빌라지가 있어. 레지오나를 섞으면. 그렇지 레지오나. 아 그랑크리랑 섞은 게 그랑크리랑 프리메이크랑 섞은 그랑크루와 그랑크루 섞어도 그 끓이마가 닳으면 프리미엄 크루야. 그랑크루와 그루크루는 섞었을 때 프리미엄 크루야. 근데 이 두 개를 섞진 않아. 그럼 또라이는 없어. 근데 이게 끌리마의 특징을 뭐 죽인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좋은 밭에 그거를. 자 이제 다음에는 두작이 3개의 프리미엄 크루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몽 루이장입니다. 우리 이 작가님이 제일 좋아한다. 네. 전체 면적이 2.19헥타 정도 되고요. 두작은 0.6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두작의 파셀은 이제 산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사도가 24도 막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고도는 311m에서 343m 정도고 표토층은 60에서 80cm로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여기는 이제 얇은 라임스톤과 자갈들이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땅은 칼슘과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서인지 밑에 석회질의 기반함이 이제 탄탄하게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나시나 먹소 같은 와인하고는 또 다른 뛰어난 미네랄 캐릭터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최소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 숙성이 필요하고 장기 숙성을 한다면 한 20년 이상? 맥시멈 25년? 평균 가격은 한 100불 중반 정도 되고 좋은 빈티지는 200불 초반대에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작이 생산하는 풀리니하고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자 다음은 플리니 몽라시의 프리미엄 크루 레 폴라티에르. 두작은 이제 1.17헥타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이제 2001년에서 2014년에 심었다고 해요. 역시 포도밭은 또마모야로부터 구입을 해요. 이제 폴라티에르 같은 경우에는 플리니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경사도는 약 한 10도 정도 되고 고도는 250에서 272m 정도이고 여기 철분이 굉장히 많아서 표토가 적갈색을 보이고 표토층은 약 한 40에서 60 정도 된다고 해요. 포도밭은 역시 남동향으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라임스톤이 역시 베이스가 돼서 아주 뛰어난 미네랄과 산도를 지닌 와인들을 생산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와인이고 제 생각에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이제 플리니 몽라시의 프리미엄 크루 레 콤포트입니다. 두작은 0.62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56년에서 66년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역시 이제 또마모아야. 이 집 진짜 많이 나오네. 오늘 계속 또마모아야 하는데 어쨌든 또마모아로부터 2005년 포도밭을 구입을 하는데 이건 이제 플리니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소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도는 246m에서 264m 정도 되고 역시나 이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약 9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밝은색 라임스톤이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표토층은 약 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와 진흙이 좀 많아서 먹소를 연상시키는 풍부한 미네랄 K가 돋보이는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두 개 중에 와인을 먹으려면 저는 플라티죠. 자, 다음이 이제 빌라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작 같은 경우에는 2.91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총 6개의 플랫을 나눠져 있어요. 이제 RD 974 도로 서쪽에 옆에 있는데 동쪽 경사면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사도는 약 한 3도 정도이고 고도는 249m에서 264m죠. 이제 포도밭은 북동쪽에서 정남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석회암 베이스가 되고 미세토와 클리마에 따라서 조금씩 토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역시 빌라주라 그런지 좀 북동이나 이렇게 좀 많네요. 보통 이제 그랑크리 남동이 아니라 남쪽 바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밭이 버건디 쪽에서는 남동 쪽, 해가 뜨는 방향이고 해가 이제 한참 머물러 있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밭이 북쪽. 뭐 예를 들어서 부르고뉴 오코트 등이 산 등성을 넘어간 곳이나 그런 게 제일 안 좋죠. 근데 모래생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뭐 지난 시간에 모래생들이 수업하면서 이제 테스팅을 했지만은 도멘 두작에서 나오는 모래생들이와 매종 두작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홀 클러스의 비율이 좀 더 다르고 그래서 도멘 두작은 좀 더 장기 숙성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페렌피스는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샹볼 뮤지니입니다. 두작 같은 경우에는 파셀이 3개 정도 되고요. 0.89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레 드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샹볼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파셀인데 경사도는 약 3도 정도 되고 역시 이제 북동쪽으로 펼쳐진 구획이에요. 고도는 260에서 264m 정도 되고 진흙과 라임스톤이 섞여 있고 표토층은 약 한 60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 파셀은 레 자르질리에르입니다. 이거는 이제 북동쪽에 위치하고 뮤지니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해요. 그리고 경사도가 조금 높은 12동 정도이고 여기는 이제 자갈이나 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표토층은 약 40에서 50 정도 되고 고도는 약 291m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조개 껍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진 기반함이 베이스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클리마는 이제 레 프레미에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이제 모레생드니 블랑이에요. 이거는 이제 2개 파셀로 나눠져 있고 0.65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모레생드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포도밭은 이제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레생드니 레드 파셀에서도 약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높이가 좀 굉장히 낮은 언덕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바람을 좀 막아주는 위치라고 하는데 위에가 좀 차갑기 때문에 신선한 기운이 계속 머물러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산도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마시기 굉장히 편하고 4-5년 정도 숙성시키면 시음 적기에 들어가요. 길게는 뭐 한 10년, 15년 정도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생산하고 그냥 마시기 굉장히 편하다. 모레생드니 블랑을 안 드셔본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이 부르고뉴 블랑이에요. 저희는 수입 안 하죠. 그렇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9헥타밖에 안 돼요. 거의 그랑크루 수준의 로마네 생리형 수준의 마시지 않으니까 포도나무 평균 수령이 약 30년 정도 되고요. 이제 동쪽에 위치한 파셀로 경사도는 약 2도 정도 된다고 해요. 고도는 이제 243m 정도이고 자갈이나 돌은 많이 없다고 해요. 또 특이하게. 역시 그랑크를 갈수록 돌이 많아요. 짱돌이 많은 거지. 짱돌이 많아지는 게 그랑크르. 그렇지. 그리고 경사도도 이제 한 7도에서 요 정도. 설명만 보면 이게 그랑크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그렇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북쪽이다. 이러면 빌라지구나. 이게 남쪽, 동쪽, 동남쪽. 좋은 밭이다. 그다음 이제 네고시안 같은 경우 와인은 총 5개를 만들어요. 이제 뉴생조르 프레머크루 오크라와 뉴생조르 프레머크루 레다모아, 그다음에 주브리 샹브르땡, 모르생드니, 샹볼 뮤지니 이렇게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시간을 들어했는데 네. 확실히 두작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교학상장? 어쨌든 직접 배우고 여러분들을 뵙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이거 한 섹션을 공부를 하려면 찍는 거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지만은 이걸 준비하는 거는 36시간 정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거의 뭐 저녁에 마치면 일주일 이상은 투자를 하는데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 거예요. 여기 딱 이메일 주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인에 대한 재미난 사연이나 아니면 질문을 있으면 남겨주세요. 저한테. 제 유튜브 댓글창에 보면 그런 질문을 남겨주는데 사실은 설명이 길게 필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재미난 사연이나 좋은 질문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을 추천해서 저하고 직접 와인 테스팅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분을 제가 직접 만날 수는 없고 분기별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3분 정도를 모아서 저하고 같이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달 정도에는 제가 곧 공지를 하고 라이브로 한번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나토 이준혁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부르고뉴 애호가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시는 지역 중 하나인 샹벌 뮤지입니다. 샹벌 뮤진의 어떤 때로하자적인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전체적인 면적, 품종, 토양에 대해서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